안녕하세요. 필 삼총사입니다. 필리핀 앙일레스에는 세계 최고의 홍등가 워킹 스트릿이 있죠. 남성들의 합체 운동을 위한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오늘은 필리핀 유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곳 앙일레스에서는 남자 혼자서 잠을 자면 죄악이라고들 합니다. 전 간혹 별로 합체 운동 생각이 없어서 혼자 있고 싶어도 일행들이나 지인들,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 모두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어떻게든 파트너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리핀 유흥은 바, KTV, JTV 세 가지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피싱. 우선 필리핀 바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앙일레스 바 시스템은 묻 남성들에게는 전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앙일레스에서는 정말 많은 바바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 필리핀 앙일레스 위에 말라떼 첼코 유흥가라는 말라떼에서도 앙일레스 바 같은 곳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유흥은 바, KTV, JTV 세 가지 시스템이 존재하죠. 그리고 피싱, 그중 필리핀 바에 대해서, 필리핀 바는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상당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앙일레스 바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앙일레스에는 정말 많은 바바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 필리핀 앙일레스 위에 마닐라 최대 유흥가라는 말라떼에서도 앙일레스 바 같은 곳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간혹 필리핀 지방 도시에 가면 레스토 바라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바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 루손섬 북부 지역인 이사벨라라는 곳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클락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차로 10시간을 넘게 달린 듯 합니다. 그곳 시골에서 레스토바라는 형태로 많은 바바이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제가 그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쏙쏙 하우머치? 라고 물어보니 3시간에 500페소라고 답하더군요. 필리핀 시골이라서 엄청 저렴하긴 합니다. 수질은 그냥 그렇습니다만 같이 여행 간 여성들이 있어서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요.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앙일레스 바들은 워킹 스트릿 안에 있는 바들과 워킹 팍 인근 거리에 있는 바들이 있습니다. 워킹 밖에서는 단연 SS 바가 1등인 듯 하고요. 그 다음 소야, 에이스, 딤플, 라스베이거스 등등 여러 바들이 있는데요. 워킹 안에는 코스플레이 등 여러 바들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전 워킹 안에서는 잘 바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앙일레스 바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오픈 시간이 아니고서는 정말 좀 괜찮은 바바이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는 아마도 바바이들이 조금 시스템을 이해하면 속칭 오비라고 말하죠. 프리랜서로 나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같으면 저희들도 손님들이 방문하신다고 하면 오전 9시부터 워킹에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뭐 여러 바들을 돌면서 괜찮다 싶으면 곧바로 불러서 초이스하고 대기시켜 놓는 방법으로 그렇게 바바이들을 픽업하는데요. 이곳 앙헬레스에서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뭐 저희들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거 엄청 빡셉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손님들의 행복한 합체 운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V. KTV는 한국의 룸사롱처럼 바바이들을 초이스해서 같이 술을 먹다가 마음에 드는 경우 바파인을 해서 2차 밖으로 동행하는 시스템인데요. 마닐라 말라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타운 서클 안쪽에 딱 한 곳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가지가 너무 심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차등되기도 하고 뭐 저는 전혀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마닐라 띠목이라는 곳에 여러 한국 KTV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말라떼나 파사이에서는 택시 타고 40분 이상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도 뭐 귀찮고요. 그래서 앙헬레스 KTV 뭐 그쪽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할 듯 합니다. 하지만 앙헬레스 KTV들은 대부분 이동거리가 짧고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만 차치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앙헬레스 KTV 비용은 술 주대와 바파인 비용을 포함한다면 인당 10,000페소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비용은 파트너에게 레이디 드링크를 어떤 것을 사주냐, 뭐 한 잔 또는 소주 또는 보드카, 뭐 여러분들이 기분 내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적인 여유만 조금 있으시다면 워킹 스트리트 바보다는 코리아타운 프렌십 부근의 KTV에서 즐기시고 바파인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JTB 시스템. 필리핀 JTB 시스템은 마닐라와 많이 다릅니다. 우선 마닐라 말라떼 JTB들은 프리미엄과 보통의 노래방 같은 500원짜리 JTB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많은 한국인 분들이 바나 KTV보다 확실히 수질이 좋기 때문에 JTB에서 홈런을 치시길 바라면서 많이들 찾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 JTB에서 술 한잔하고 바바이들 퇴근 시간에 밖에서 다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 이후에 호텔이나 거주하는 집으로 가서 합체 운동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걸 소쿠지라고 하죠. 그런데 전 그런 생활을 오래 많이 하다 보니 이거 뭐 바거리나 KTV 거리나 JTB 거리나 별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은 지인들과 간단하게 뭐 맥주나 한 잔 먹을 때가 아니고서는 JTB를 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젊고 키 크고 잘생기고 영어를 잘하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되고요. 첫날에도 홈런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비슷하게 50대 이상이고 배 나오고 뭐 잘생긴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라면 JTB는 가지 않는 것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길인 듯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피싱에 대해서 필리핀 피싱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필리핀은 피싱이 아주 쉬운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직업 여성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 코로나 이후 마닐라에서 2년가량을 살면서 로컬 클럽들도 많이 가보고 참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대부분 천차만별이고, 뭐 간혹 로컬 클럽에서 같이 바바여행 나와서 식사도 하고 호텔에서 같이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바바이가 저한테 돈을 달라지 않아서 저는 장난삼아 돈을 안 주고 그냥 보냈던 적도 있는데요. 마닐라 말라떼에서는 주로 피싱을 하는 장소가 지직스 클럽이라는 곳과 LA 카페가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 잠깐 지직스가 예전으로 돌아갈 듯 하다가, 그때 많은 중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뭐 중국인들에게 하루 15,000페소 이상 뭐 그렇게 뭐 집을 받던 바바이들이 지금은 그런 중국인들이 없어지니까 뭐 한국인들에게 그 금액보다는 못하지만 뭐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바바이들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직스에 별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 달에 갔을 때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괜찮은 여자애들이 보여서 너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8,000페소 이상 얘기를 합니다. 하하, 어이가 없죠. 자, 그럼 그 유명한 말라떼 LA 카페는 어떨까요? 뭐 피싱은 뭐 간단하죠. 헬로, 너 하루 얼마야? 쇼타임? 롱타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뭐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LA 카페도 요즘은 단합한 것 같아요. 롱 얼마야? 8,000. 숏 얼마야? 4,000. 뭐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전 오랫동안 필리핀의 이 섬 저 섬 여러 곳을 많이 다녀봤고, LA 카페 바로 옆 콘도에 2년 동안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LA 카페를 드나들었기 때문에 뭐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참고로 전 하루에 2,000페소 이상은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거나 아니면 뭐 통통한 여자도 아예 취급을 안 해봤는데요. 저의 피싱 비법은 당일 쇼부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그냥 LA 카페에 가면 제 뭐 뉴페이스 같은데 그렇다면 가서 그냥 페이스북 친구만 맺어 놓습니다. 전 그녀들과 페이스북 친구도 맺지 않고요. 오직 메신저만. 하도 그런 여자들이 많아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전 제 페이스북 메신저에 누가 누군지, 이 여자가 누군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바바이를 선택하는 방법. 자, 우선은 바바이 옷 차림새나 신발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바이가 옷을 섹시하게 입고 높은 굽에 힐을 신고 뭐 화장을 진하게 했다? 그런 여자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여성들은 낮은 신발, 허름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이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냥 마음에 든다 싶으면 다가가셔서 헬로, 반가워, 난 너 마음에 들어, 너 페이스북 이름을 알려줘,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녀의 핸드폰을 뺏어서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 말을 걸어 놓던지, 아니면 본인 핸드폰을 그녀에게 건네주고 야, 네 계정 찾아서 말 걸어줘, 뭐 이렇게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한 이유는 LA 카페에 오는 여성들이 인근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좀 멀리 뭐 까비떼, 쾌존, 블락한, 칼로칸, 파식, 따객 등 먼 거리에서 오는 여자들은 힐을 신고 뭐 그런 뭐 갇혀서 이렇게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운동화나 낮은 뭐 신발을 신고 이렇게 오는 여자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생들이거나 그런 여성들이 많은데, 간혹 돈이 필요할 때만 LA 카페를 찾아서 손님을 받는 그런 여성들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 그런 여성들의 메신저를 많이 확보해 놓은 다음 제가 합체 운동을 하고 싶은 날 그녀들에게 전부 메시지를 보냅니다. 헬로, 너 밥 먹었어? 너 언제 시간 돼? 너 지금 나에게 올 수 있어? 너 언제 나에게 올 수 있어?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금액을 맞추거나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친해지다 보면 이런 여성들이 저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뭐 해? 저는 새벽 늦은 시간, 뭐 이런 시간엔 대부분 카지노에서 놀고 있을 시간인데요. 너 집에 블랙 누들 있어? 너 집에 라면 있어? 그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손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새벽 시간이라 찌푸니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비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배도 고프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말라떼 나의 집에 항상 짜파게티, 뭐 진라면, 신라면, 계란, 김치 등 항상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들이 스스로 나의 집에 찾아와서 저는 그냥 라면 하나 끓여 주었을 뿐인데 뭐 그렇게 같이 넷플릭스나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면서 합체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그녀는 뻘쭘하게 집에 돌아가려고 할 때 전 말합니다. 야, 누구야? 이거 너 밥값하고 차비해 라고 제가 말하면서 그녀에게 뭐 1500페소? 뭐 2000페소 정도를 주면 그녀들은 대부분 고마워 그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녀한테 돈을 주겠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녀들은 집에 갈 차비도 없고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는 것이죠. 앙헬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럽이나 뭐 더 늦은 시간, 새벽 4시, 5시 이런 시간엔 워킹 해운대 같은 곳에서 늦게까지 손님을 찾지 못한 바바이들 많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뭐 그런 여자애들은 그냥 우리가 소주 한 잔, 뭐 또는 식사, 뭐 이 정도로 하룻밤 함께 보낼 수도 있고, 뭐 내지는 적은 돈으로도 뭐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여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친해진다 싶어지면 뭐 거의 여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들에게 메시지가 옵니다. 우리 아빠가 아파, 엄마가 아파, 아기가 아파, 아기 생일이야, 누구 생일이야, 뭐 학교 교복을 사야 해, 뭐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죠. 그런데 전 냉정하게 말합니다. 난 돈 거래는 절대 안 해. 미안해.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메시지를 먼저 보낸다 하더라도 시큰둥하거나 답변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전 호구 잡히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희들의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안전하고 즐거운 합체 운동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만.